사자TV 유신쇼 전화 배 틀리겠니? 네, 전국의 정상 비정상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토크쇼, 시사, 인터넷 방송, 연예, 스포츠를 총망라하는 우주급 주둥이를 가진 MC 유신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굿뚜굿뚜 너에게나 님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또 후원을 열렬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그냥 이 코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게끔 하셔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POV님께서 단독으로 아주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너에게나 님도 오늘도 해주셨고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님의 침묵도 아니고 말이죠. 니들이 한용운 선생님이야? 네. 한용운 선생님급이 아니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J 유소나 그동안 좀 개념 있고 또 이쁘고 참 참한 방송의 선두주자였던 정말 올해 최고의 그 인기를 누렸죠. 남순하고 남소나 해가지고 또 우결도 찍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유소나가 지진 댄스 한 방으로 훅 갔습니다. 그리고 BJ 세야 37세 여성 기영아 발언도 역시 계속되고 있고 최근이 야외 방송에 당한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더 지코가 가족들끼리 술을 먹는 과정에서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다음 시 후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1부는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고요. 2부는 시청자 전화를 받는 시청자 배틀 시간입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9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C.org, 그리고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청자연대, 인터넷 제작자를 대변하는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신쇼를 협찬 및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메일로 또 뉴커 가시면 연락처랑 다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저희 제보센터에서는 24시간 BJ들의 부정부패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별창들의 부조리, 비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소중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숨겨왔던 나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9월 24일
9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부천에서 저녁 7시에 팬 정모가 있습니다. 부천 현대백화점 먹자골목 대한불닭발에서 진행되는 이번 팬 정모는 남녀노소 회비 2만 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부천 대한불닭발에서 함께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뉴스 커뮤니티 홈페이지 콘텐츠 공장 방송 공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이나 멀리에서 오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밤을 세워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참여합시다. 숨겨왔던 나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프로젝트 사자TV 바보 엔터테인먼트 야외 촬영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사자TV 부천 스튜디오에서 집결합니다. 인간이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모임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부천 자유시장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맛있는 국수도 먹고 재미있는 촬영도 하는 바보 엔터 야외 촬영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부천 사자TV 스튜디오가 있는 오피스텔 1층에서 만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하루 전날까지 참여 의사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보엔터 야외 촬영 사람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추억과 웃음을 만들어주는 바보엔터 야외 촬영 놓치면 등심. 때로는 모든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유실쇼 전화 배틀 일부 뉴스 브리핑. 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난리 법석 지랄 댄스 오광지랄을 다 했습니다. 대륙의 BJ들이 역시나 대륙을 위해서 대륙을 더 띄우기 위해서 우주로 띄워버리고 싶은가 봐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얘는 누군데 자꾸 BJ 아니구나. 이건 다양한 사람인데 일본 BJ들 자료만 잔뜩을 올려주고 그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거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유소나의 지진 댄스입니다. 옆에 대학병원 있어가지고 24시간 그냥 삐뽀삐뽀 합니다. 자, 유소나의 지진 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유소나가 지난 9월 19일 오후 8시 33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깊이 14km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해당 소식을 전하자 채연의 흔들려 노래를 틀고 춤을 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비판하고 걱정하자 유소나는 아무런 사과 없이 나는 몰라서 틀었는데 지진 나면 방송이 직업인 나는 방송도 꺼야 됨, 웃으면 안 됨, 지진이 심했으면 시청자들이 타자 칠 시간이라도 있겠어? 어디 대피해 있겠지? 4.5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대피 잘하시고 라고 답변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애청자들이 걱정을 하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BJ는 프로 불편너, 산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쩌라는 거야 등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비난이 늘어나자 언니스의 샷업을 노래를 틀고 짜증을 냈고 미친놈이란 노래를 틀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가사를 따라 불렀다. 사과문을 올렸고 여러 차례 고쳤는데 반응은 냉동 동태처럼 지금 아주 싸늘하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발언들을 좀 구체적으로 낼름낼름 해보면 아주 주옥 같은 어록들이 정말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연의 노래를 틀고 흔들려를 하고 춤췄을 때 이제 애청자들이 좀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유행어 자제 건축 자제 그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자제를 못하고 또 몇십 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망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무려 10개 가까운 언론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저기 경주 지진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100억 원 가까이의 피해가 있고 한옥들이 지금 수백 채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복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자, 뭐 네이버 관련 검색어는 이미 삭제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요거 아까 그 내용이 있는데 대사가 이거 어디 있었는데 지금 워낙 글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대사가 어디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중앙일보부터 시작해서 YTN 동영상 지금 뉴스만 안 나갔지 어디가 나갔지 지금 제가 아까 그 정리한 거를 퍼왔었는데 요약해서 어디 갔지 지금 뭐 저 카톡 그 뭐 채널 뉴스에도 떠 있고 요게 어디 있더라 이걸 미리 찾아놨었는데 아까 내가 이거 미리 백업을 해놨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베스트 10 자, 유소나의 지진 관련 중구난방 발언 베스트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채연의 이제 경주에 4.5 지진이 났다고 사람들이 막 도배하는데 채연의 흔들려 틀어놓고 지진 댄스를 추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니까 한마디를 합니다. 그 사람들 상에서 너희가 프로 불편러다. 두 번째, 지진 난 줄 몰랐다. 자기는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뉴스를 왜 안 봅니까? 아니 네이버 포털만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방송만 뉴스를 잘 안 본다는 내용이 진짜 아니 뉴스를 얼마나 안 보길래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본인은 지진 난 줄도 몰랐대요. 세상에. 그리고 어그로인 줄 알았다. 내 언행의 파급력이 세지 않다. 지진의 강도가 센 줄 몰랐다. 채팅창 반응 괜찮길래 장난 좀 쳤다. 물타기가 도배돼서 지진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였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짜증을 내면서 배고픈데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면서 그게 좀 그러니까 딱 그 심각성을 느꼈을 때 사과하고 마무리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지금 저 경주가 지금 저 경상도 지역이 난리가 아닌데 지진 때문에 지금 경주 지역엔 사람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지금 공원이나 벤치에서 애들 잠재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에는 안 흔들었다고 해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아니 경주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채연의 흔들려에 맞춰서 추는 댄스 이름을 지진 댄스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뭐 인방계에서 극찬을 아끼질 않다고 뭐 난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팬들이 더 웃겼어요. 인방계리나 이런 쪽에서 그 유소나 팬들이 이제 그거를 좀 옹호한답시고 계속 이상한 드립을 치다가 결국은 지금 역효과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에 제보가 돼가지고 지금 10개 가까이 언론사에 기사가 나왔고 앞으로 이게 일파만파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밤에 잠깐 막 30분 정도 화면 안 나가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그 유소나의 40분 방송을 다 본다면 무슨 사과를 다 해도 넘어갈 수가 없다. 정말 이 소식을 가수 채연 씨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예? 채연 씨가 정말 정말 골이 흔들릴 일입니다.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에서 채연에 흔들려 뭐 지진 댄스 지금 저기 채연 씨는 왜 지금 무슨 죄야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 뭐 방송도 자주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 뭐 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프로 불편녀라고 했는데 이거는 프로 민폐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과 방송까지 했다고 했는데 인방계에서는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사그라질 상황이 아닌데 자 계속해서 연달아서 지금 망언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유소나의 그 채연의 그 흔들려 지진 댄스로 지금 묻혔다고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이 있는 한 묻힐 수가 없죠. 바로 BJ 세야 37세 여성 기영아 발언이죠. 근데 웃긴 게 오늘 그 전화가 왔어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세야 그 37세 여성 기영아 발언할 때 옆에서 박수치고 웃었던 여성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얼굴을 가려달라 아니면 기사를 삭제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서 불법성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초상권 얘기를 하길래 초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지나가는데 허락 없이 찍어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그 허락받고 찍었더라도 그걸 상업적이거나 너무 막 무슨 뭐 업소나 이런데 막 광고로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초상권이죠. 연예인들도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초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만 아주 최소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얼굴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인정해서 배상의 책임을 민사적으로만 묻고 있는데 계속 초상권을 여기 설명을 하는데도 그래서 뭐 못 지워주겠다는 얘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거는 뭐야 수천 명이 본 방송이고 합의하에 출연을 본인이 게스트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의 책임은 전체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예인이고 안 연예인이고 나는 인터넷 방송 전문 매체 기자고 당연히 자기가 동의하에 했으니까 그 방송의 문제점에 책임을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 자기만 얼굴 가려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요청을 자기 본인 확인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메일 보내달라. 이메일 보내서 확인이 되면 사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리겠다. 그러나 동영상은 이게 공개적으로 수천 명 앞에서 당당하게 방송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 이 동영상을 빼온 것도 아니고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만약에 내가 조선일보 기자라도 그랬을까요? 내가 조선일보 기자나 KBS 기자나 YTN 기자라도 그렇게 말을 했겠냐고요. 계속 똑같은 말. 그래서 못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불법적인 얘기나 피해되는 내용이 있냐고 얘기했더니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초상권이 뭐가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상당히 좀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주 조곤조곤 한 20분 넘게 설명을 드렸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계속 무시하듯이 나도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드리면 그쪽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전화를 끊더니 메일 준다고 하는데 메일도 없어요. 뭐 그래놓고 좀 협방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친구랑 경찰서에 다녀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겁먹을까봐. 그래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고. 아니 경찰서에 가는 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동의하에 수천 명이 보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37세 여성 기영아 발언을 세야가 했고 강은호랑 그 출연자들이랑 깔깔 웃으면서 막 크게 웃으면서 그래서 공동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만류를 한다든가 말렸어야지 아무리 게스트라도 옆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요 같은 여성들로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같은 여성인데 그 37세 여성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이 없대요 그거하고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세야의 37세 여성 기영아 발언을 하고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뭐 친한 BJ 쪽에서는 3일 정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노래하는 코트가 그 GTA 방송하면서 그 IS가 그 막 외치는 구호 외치면서 음악 틀어놓고 극장으로 가자 해가지고는 영정 먹었잖아요. 저는 유소나의 지진 댄스나 세야의 37세 여성 기영아 발언이 거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IS도 문제지만 IS는 일단 남의 나라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뭐 프랑스 극장 테러 있고 나서 다음에 그 방송을 했는데 당연히 그것도 폐륜적인 비인륜적인 사건이죠. 코트 경우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주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심각한 지진이 나가지고 수백 채의 집이 피해를 입고 그 국민 그쪽 사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불안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불안감에. 근데 거기를 가지고 지진 댄스를 채연의 저기 뭐야 흔들려를 틀어서 하고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 애를 안 낳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왜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독신자가 1인 가족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식도 안 낳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복지예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여서 복지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요. 복지 없는 증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늦게 하고 늦게 결혼해서도 고심 끝에 어떻게든 애를 낳아보려고 노력하는 고령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한테 37세 여성은 애를 낳으면은 기형아 무슨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세를 생각해야지 아니 뭐죠? 37세면 애를 낳을 수 있나요? 크크. 2세를 생각해야지 애 막 낳았는데 발가락 얻고 하면 난감하다. 난감해. 귓볼이 막 2개고 애 눈을 떴는데 눈이 사시고 안 돼요. 이게 지금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정이 안 좋고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어려워서 늦게 인연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다음에 그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물론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들도 잇몸 위험하고 그거는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산모가 젊고 건강할수록 애를 건강하게 잘 순산을 한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37세 여성 고령 산모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저거를 진짜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37세 여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손가락이 귓볼이 2개 무슨 사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프리카 TV 인기 유명 BJ들의 기본적인 상식 수준. 그다음에 이런 그 소양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나 운영자들이 맨날 인터뷰할 때마다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파트너 BJ들 교육하고 있다. 개뿔이나?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받은 사람이 경주 지진 났다는데 채연 흔들려 댄스 추고 있고 그거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37세 여성 기형아 발언을 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아프리카 TV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의 나는 이 검은 대륙이나 아프리카 TV는 거의 지금 계엄 상태라고 계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무법 천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시청자 수가 많고 자기가 인기가 많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으면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서수길 대표와 운영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서수길 대표가 다 쉴드 쳐주고 지금 거의 대놓고 봐주고 있잖아요, 다들. 파트너 BJ들이나 일부 베스트 BJ들 대놓고 성기 노출하고 온갖 불법 탈법 짓을 하고 지금 강은호 성특례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복귀시켜가지고 방송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아프리카 TV의 심각한 실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팝콘 TV에서도 영정 먹은 BJ들이 다른 BJ하고 합동 방송하거나 서브 아이디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팝콘 TV도요. 자, 아무튼 유소나 일파만파 지금 중앙일보, YTN 정말 트리플이 아니라 텐풀을 10개 이상의 언론사에 지금 얼굴을 올렸고
그 BJ 세야 관련된 그 기영아 발언에 망언에 대해서도 기사가 몇 개는 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세야 쪽에서 유소나 지진 댄스 때문에 아 나는 묻힐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제가 물었잖아요. 네, 인터넷 방송계의 피폴 테리어. 예, 제가 물었기 때문에 절대로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 가을에 묻혀야 될 것은 김장떡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묻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방심위에 이용해지 신청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묻히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간다. 자, 다시 몇 달 전부터 야외 방송의 뭐 최고의 스타였죠. 개그맨 최군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병무청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재판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저기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광주 에이스페어 그 섭외가 됐는데 본인이 방송에 얘기를 하더라고. 수백만 원이래요. 근데 뉴스 커뮤니티 모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 가지고 캔슬됐다. 억울하거든 저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책임을 물으려고. 아니 우리가 뭐가 힘이 있다고. 아니 뉴스 커뮤니티가 무슨 조선일보도 아니고 중앙일보도 아니고 우리가 기사 썼다고 해가지고 광주 그 에이스페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고 광주 광역시청에서 진행하는 그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겠죠. 특히 일베 발언을 했던 사람이 3일안 무슨 뭐 통수, 홍어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광주 행사를 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탓을 내가 무슨 액바지 무녀도 아니고 그쵸? 그렇잖아요. 태양을 품은 뭐지? 해품달이었죠. 해를 품은 달. 아니 내가 해품달에 무슨 액바지 무녀도 아니고 뭐 나만 만만해가지고 뭔 사건만 터지면 다 내 책임이고 뉴스 커뮤니티 유신이 한 거고 내 영향력이 그렇게 커요? 내가 그렇게 컸어? 자 아무튼 그 이후에 또 야외 방송을 뭐 홍대 가로수길 뭐 여러에서 지금 거의 불철주야 지금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두 명씩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최근 홍대에서 길거리 야외 방송을 진행하던 개그맨 최군이 자신에게 군대를 가라는 발언을 한 시민에게 생방송을 통해 상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군은 아프리카TV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2번, 최우수상을 1번을 받은 잘 알려진 파트너 BJ로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최군은 아프리카TV를 대표하는 BJ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스톡옵션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파트너 BJ인데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심한 상욕을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파트너 BJ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군이 홍대 길거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지나가면서 최군 군대 가라! 라고 외치자 최군은 뒤돌아보며 오늘도 역시 최군 군대 가를 시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면서 넘어갔다. 코사다조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후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저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로 승질 같아서는 진짜 가서 씨 삐리리야 뭐라고 개 삐리리야 나랑 뭔 상관이야 네가 개 삐리리야 남이사 가던 말던 씨 삐리리야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방송 중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방송 중 카메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약자입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안 그러겠어요? 아니 평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이도 어린 놈이 와서 그러고 가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개 삐리리야 디 삐리리 씨 삐리리야 너 나 알아? 개 삐리리야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참아야 됩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참아야 됩니다. 제가 대단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진짜 참아야 돼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마음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려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며 욕을 했다며 비판을 했다.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최군 말대로. 근데 그걸 왜 예, 방송에서 수천 명이 보고 그렇잖아요. 예. 수천 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굳이 그 저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웃으면서 뭐 시전했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했어야 됐는데 의혹이죠. 자, 지금 자유 게시판에 일본 관련된 누가 글 올리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인터넷 방송 채널로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자유 공간으로 이동.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명 홍대 샤우팅맨입니다. 홍대 샤우팅맨. 홍대에서 샤우팅을 하는 최군 군대 가라! 이렇게 일명 홍대 샤우팅맨의 활약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욕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홍대 한강 연결고리, 홍대 한강 연결고리, 홍대 한강 연결고리, 한강. 그래서 한강에서는 자전거 아저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뉴코 헤드라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군에게 호통치며 사과 요구한 시민 화재.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로 활동 중인 개그맨 최군이 9월 20일 한강 근처에서 야외 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한 자전거를 탄 남성에게 혼쭐이 났다. 이 남성은 최군에게 며칠 전 홍대 야외 방송 중에 욕설을 한 것과 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군은 홍대 야외 방송 중에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으나 군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최군의 일부 팬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요구했으나 최군은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신고는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일명 자전거 아저씨라는 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 옆을 휙 지나가면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정말 저 컬투 2시 탈출에다가 이걸 뭐 해야 되는 건지 요구한 아저씨 사과 요구 아저씨 탄 아저씨에게 혼쭐이 났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내용이고요. 요 동영상은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아저씨 사과해라. 아니 뭘 사과합니까? 사과해라. 아니 뭘 사과하냐고요. 며칠 전에 홍대 방송에서 욕한 거 사과해라. 네, 죄송합니다. 사과해라. 뭘 사과합니까? 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라. 네. 하여튼 이 저기 그 한강 자전거 아저씨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세한 건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아직 하나가 안 올라갔는데 그것도 이제 기사로 올라갈 예정인데 이제 술집에서 소주를 그러니까 정말 나는 대단하다는 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술을 먹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렇게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저렇게 장시간 또 매일 또 거의 뭐 야외 방송 할 때마다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받고 약 먹고 있는 상황 아닐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2층인가 3층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케이크를 던졌어요. 물도 뿌리고 케이크도 던지고 욕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을 아까 모니터링하면서 캡처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캡처를 해놨는데 아주 뭐 순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주 마시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2층에서 누군가가 물을 뿌리고 케이크를 던지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아까 인방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에,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그 최근 3대 사건 중에 하나죠. 홍대 샤우팅맨,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자전거 아저씨, 그 다음에 이제 투척맨, 가로수길이었죠. 가로수길 투척맨. 예. 그래서 이게 3대맨, 3맨이라고 그 최근 3맨 사건이라고. 예. 첫 번째는 홍대 샤우팅맨, 두 번째는 한강 자전거 아저씨, 세 번째는 그 가로수길 투척맨. 그래서 세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놀라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도 배우고 싶은 게 어떻게 저렇게 장시간 동안 그러잖아요. 저렇게 장시간 동안 방송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나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사람 만났고 19년 차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는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급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BJ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하면은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과 모르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조직과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했는지 아직도 전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사실 내일도 경찰서를 가거든요. 제가 그 최군이 고소한 사건으로 한 3주 전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내일 갑자기 또 뭐 추가로 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벌금을 내냐는데 아직 처분도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1년에서 2년이에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 때문에 벌써부터 그러니까 저도 맞고소하기로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일 가서 그래서 추가 진술하고 자료 또 제출을 할 게 있어가지고 제출을 할 거고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는 어제 편 일부 뉴스 브리핑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리맨 습격까지 아주 최군이 아주 야외 방송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나만 하면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만 군대만 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지금 타이밍이에요. 절묘한. 지금 아니면 이제는 나중에는 군대를 가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한때 많이 아꼈던 형으로서 선배로서 저의 바람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기가 과거에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 2번 하고 사과문 올리면서 국방의무를 다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병무청 상대로 2년 동안 재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역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뭐 삼천교육대 말동 이런 발언했던 것도 사과를 하고 건강하게 병무청에게 양해를 구하고 건강하게 몸 관리해서 군대를 건강하게 다녀오면 누가 아니 몸도 안 좋은데 누가 뭐 최전방에 보내겠습니까? 병무청도 상식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DMZ에 보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당사자는 오해를 하고 뭐 유신이 막 일부러 막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이제 목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이죠. D-Day가. 자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서 지금 당장 병무청 소송에 김앤장급을 투입해라!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이런 급으로 김앤장급으로 투입해라! 그래서 지금 귀찮아 가지고 시간 빨리 끝내려고 신체 재검정 안 하고 있는 재판장에게 호통을 쳐야죠. 여여여 재판 똑바로 해.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커먼 김앤장. 그래서 김앤장의 대법관급 변호사 10대 명을 붙여서 확실하게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방장관에게 탄원서 제출하고 그 앞에서 1인 시위할 겁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뭐 구경 온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쇼냐? 구경 오게 참여해야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1인 시위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할 거니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반차, 월차, 연차 아니면 집에서 백수, 뭐 대학교 강의 없는 분들, 가정주부 이런 분들 다 오세요. 1인 시위 합시다 같이. 그 정 없으면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라도 들으면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그게 끝나면 1시에 끝나면 최군 재판 세 번째 재판을 또 취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동을 합니다. 지하철 가까워요. 졸라 가깝더만. 그래서 갈아타서 한 번만 갈아타서 교대역에서 내려서 서울 고등법원 쪽 근처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식사하는데 더치페이입니다. 나 돈 없어! 더치페이로 식사 간단하게 하고 이제 취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후원이 또 좀 더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 그 또 아프리카 TV에서 특집 방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변호사님이 김영란법 관련해서 뭐 특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또 유 기자가 김영란법과 또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내가 또 가서 또 질문을 또 해주면 뭐 내가 뭐 범죄자고 내가 뭐 못 들어갈 일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세준 변호사님인가 뭐 BJ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들릴 수 있다. 거기가 저 강남 쪽이잖아요. 서초동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리면은 목요일에 이 테크트리가 좀 짜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안 막어 나 막으면 경찰 불러? 나 기자야 유 기자? 내가 무슨 불법 체류자야? 내가 테러리스트야? 나를 왜 막어? 누가 막어 나를 감히? 막아봐야 경찰 부를 테니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목요일은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목요일 코스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국방부. 그 다음에 이제 1시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자세한 내용은 뉴커에 있습니다.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린 유시 게시판에 가시면 재판 정보랑 국방부 1인 시위 정보랑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세 번째 재판 정보도 두 번째 재판이랑 똑같아요. 시간이랑 이걸 정했는데 또 요것도 공지를 제가 방송 끝나면은 그 세 번째 재판 공지를 두 번째 지금 뭐 방송 중에 올려도 되고 있다가 뒷부리 시간에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가 그랬다가 시간이 되면 저기 아프리카 TV 전 변호사님 김영란법 나도 알아야 되니까 좀 질문 좀 하려고 변호사님한테 나 뭐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예, 나도 궁금하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질문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바쁘다고 답변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스케줄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행사가 또 줄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사자TV 부천 스튜디오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집결해서 바보엔터 촬영이 있습니다. 9월 촬영부터 바보엔터는 회비가 없고요. 그냥 빈몸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하루 전까지 참여 의사를 꼭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는 부천 자유시장 편을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부천 자유시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는 뉴커 콘텐츠 공장 바보엔터 게시판에 보시면 자세하게 약도까지 적혀 있어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 그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바보엔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저녁 7시부터는 부천 대한불닭발에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신쇼 정모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지방에서 멀리서 오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밤을 세워드립니다. 옆에 뭐 만화 카페도 있고 커피숍도 있으니까 같이 수다 노가리 까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팬 정모 이번에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지사항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위 내시경을 했고 수면 내시경으로 그 다음에 2주 전에 그 이시우 항소심 선고 전전날에 대장 내시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들으려고 갔는데 제 대장을 처음 봤어요. 사진 뽑아달라면 뽑아주나? 제 대장을 보여주시면서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대장을 잘 썼어. 대장 깨끗하게 썼어요. 자, 위는 염증이 조금 있는데 요거 이제 약 지어서 먹으면 돼요. 깨끗해요. 예. 깨끗해 가지고 굿드굿. 예. 아주 대장을 41년 동안 잘 썼어. 아주. 예. 근데 이제 대장 끝에 용종이 하나 있어요. 전 치질인 줄 알고 정말 41년 동안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그게 치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용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나온 거야, 그게 대장에서.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만약에 치질이라면 실비보험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대장의 용종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요. 실비보험이. 한 끗 차이. 그리고 치질 수술은 입원을 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왜냐하면 통증도 너무 심하고 이거를 이제 째고 이게 왜냐하면 치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관이 막 엉켜 있어가지고 그걸 째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수술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안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요 용종 수술은 그냥 부분 마취하고 절제만 하면 된대요. 좀 크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10월 6일 목요일 날 오후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많이 좀 수술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시고 용종 크기가 좀 그래도 돼서 거기 이제 엉덩이 마취를 하고 아주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돼서 이걸 41년 동안 내가 데리고 살았어요. 다행히 이 용종이 아플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근데 이게 다행히 악성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땡큐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해봐! 혹부리 영감 뒷다리 같은 인간을 봤나.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D-Day 그래서 최근 병무청 소송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탄원서 제출하고 1인 시위 1시까지 했다가 서울 고등법원에 와서 밥 먹고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탄원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주중에 대법원장, 대법원장, 병무청장, 검찰총장, 그 다음에 국방부, 국방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줄줄이 지금 할 거기 때문에 또 하나 국무총리도 보내야 되겠죠. 국무총리도 한 장 보내주고 자. 그 일부 유신의 간섭충돌 허위 신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신이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검찰 오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가서 떼어온 서류입니다.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각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비고의 고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니까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뭐 제 번호가 나와 있고 피의자는 미체포로 직업을 알 수가 없다. 내 직업을 왜 몰라? 나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면 내 이름이 쭈룩쭈룩쭉 나오는데 나를 왜 몰라? 내가 엄정화야? 몰라. 알 수가 없어. 나 다 아는데도 피의자는 2016년 5월 19일 홍대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BJ 최군을 사전에 취재 요청도 하지 않고 개인 방송을 이용하여 실시간 생방송으로 비밀 촬영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개인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그래서 적용법조는 제71조 제2호를 들었고 증거 관계는 고발장, 동영상, 고발 취소장 등 고발인은 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고발장으로 볼 때 고발의 내용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 고발인은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고발 보충 조사를 하고자 출석 요구를 하였던 바 고발인은 고발 취소장을 접수하였다. 고발장 내용으로는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발인 상대로 보충 조서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고발 취소장을 제출하여 고발인이 의해 조력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어 각하 의견임. 무고예요 이거. 여기 원래 이거 불기소 이유서에 써놔요. 비고에다가 무고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적어놓는데 그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고소장을 무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제가 세부를 지금 찍어놨거든요. 세부를 지금 고소장 제출하려고 일단 서류로 미리 인증을 해드리고요. 또 아니라고 하니까 접수번호까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라고 나오죠.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고소 1. 경찰서에 최군을 무슨 비밀 촬영했고 허락 없이 촬영했다고 개인정보법으로 고발하신 분.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 홍대 축제에 팝콘 TV가 협찬사로 들어가 가지고 팝콘 TV에 등록을 해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방송 중계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지론 엠버필이나 여러 여비제이 분들이 방송을 했었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학교 총학생회와 동의하에 그 축제에 팝콘 TV가 후원을 하면서 그 개인 방송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등록을 하면 얼마든지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홍대 근처 그 홍대 그 범위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문제가 없었고 일단은 두 번째는 제가 촬영할 때 뉴커 프레스 패스 그러니까 프레스 그걸 착용하고 합니다. 항상. 내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옆에 조명이나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 지근에서 있기 때문에 진호렘버피님은 앞에까지 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촬영한다는 걸 모를 리도 없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로 찍었고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 촬영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촬영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자, 어제 롯데그룹 회장님이 검찰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그 회장님 허락받고 찍었습니까? 기자는요, 기자라는 패스하고 그 표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이나 그런 쪽에서 충분히 다 취재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몰래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몰래 도찰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불법성이 있는 것이지 공개적인 장소에 축제 장소에서 개그맨이 와가지고 개그우먼하고 방송하고 있는 장면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취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최고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요. 최고는 몇 년 동안 가로수길, 홍대, 뭐 한강 촬영하면서 허락받고 했나요? 여성들도 딱 여성들 지나가면은 저 누군데요? 인터뷰하자고 해가지고 뒷모습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허락받고 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디스패치는 구속돼야 돼요. 디스패치 그 원빈하고 이나영 데이트할 때 그거 몰래 찍어가지고 단독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원빈이나 이나영 고소했나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몰래 막 열애설 그리고 촬영하는 건 반대예요. 그 사람들도 뭐 연예인이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처벌 안 받아요. 그 원빈 집에 몰래 도청하거나 몰래 카메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뛰어가거나 최근에 설현 지코하고 그 하는 거 설현 뛰어가는 거 찍었는데 설현 기획사에서 고소했나요? 안 해요. 디스패치 못 해요. 욕 먹어요. 그렇게 하면 연예계 사업 안 할 거면. 그래서 공개적인 오픈된 장소에서 기자가 자기 표식을 하고 취재하거나 촬영하는 거는 합법적인 일이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지금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취소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업무방해로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택시 타고 병원 갔다가 힘든데 택시 타고 부천지청 검찰까지 가가지고 떼온 거예요. 그래서 뭐 고소 안 한다고 안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실망감을 줘서 아쉽는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각하된 검찰 통지서도 복사를 다 해놨고요. 다 복사를 해놨고 다음은 누구냐? 네, 유신이 안 할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다만은 서류를 이렇게 잔뜩 떼왔고요. 서류를 복사해서 잔뜩 또 떼왔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누가 경기도청에 저를 찔렀어요. 경기도청 언론협력 담당관실인데요. 귀사에서 배너로 게시하고 있는 팝콘TV 홈페이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콘텐츠가 일부 게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단순 배너 게시 행위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팝콘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한 콘텐츠에 청소년들 접근할 수 없도록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실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아프리카TV 광고를 해줬어요. 그럼 아프리카TV에 문제되는 방송은 아프리카TV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서비스는 다 독립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 안 되는 이걸 이제 민원에 대한 처리를 그때 통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뉴스 커뮤니티에 팝콘TV에 배너가 있어요. 그 배너를 지금 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배너를 가시면 야한 것도 없어요. 내가 팝콘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팝콘TV에서 세계 플랫폼 중에 후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알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내가 거기서 후원을 받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그래서 가서 배너 보시면 생생한 스포츠 방송 팝콘TV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팝콘TV 내에 성인 방송이 있기 때문에 유신 정기간행물을 취소해달라 뉴스 커뮤니티.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황당무계하죠. 거기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황당무계합니다. 자, 이분 존중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전화 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팝콘 TV야 무슨 관계냐? 팝콘 TV의 무슨 운영자냐? 팝콘 TV의 무슨 간부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이 행정기관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역시 같이 서류 다 복사를 해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라고 찍혀 있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처분 결과 통지서예요. 제가 이 서류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통화한 내용도 다 녹취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무고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수사기관은 경찰서와 검찰이죠. 경찰과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은 거기 뭐 등록기관이나 관리기관, 관청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행정기관에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뭐 처분이든 뭐든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무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무고와 그 다음에 업무방해, 언론사의 업무방해 혐의로 그리고 또 명예훼손까지 추가할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청소년에게 유해하는 음란 콘텐츠를 홍보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사이트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었나요? 야, 팝콘 TV에 성인 방송 많으니까 그거 보러 가자 그러면서 광고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치 저희가 뉴스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그런 것들을 홍보해가지고 뭐 정기간행물을 등록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언론사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이 부분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인증했습니다. 서류는 고소장은 나중에 인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에 허위 신고하신 분, 바보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MC 먹돌림이라고 근혜영님을 섭외해가지고 인천 선여바위 해수욕장 가가지고 미션으로 바다 입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 속옷을 입긴 했었는데 무슨 성기가 노출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한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멀리서만 촬영을 하고, 근데 그거를 누가 악의적으로 구글 유튜브에다가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허위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일단 유튜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파일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잡든 못 잡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글 코리아의 뭐 구글 서버가 미국에 있더라도 그 정보가 구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조사할 때 자료 요청하면은 구글 코리아에서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신고자 정보를 분명히 제공을 할 겁니다. 검찰에, 수사기관에. 그래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확실히 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저희가 판단해서 전원 다 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잡아서 형사적인 처벌이 되면 바로 민사 들어갑니다. 참고를 하시고, 제가 귀찮고 힘들더라도 허위 민원과 신고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서류 보여드렸고 고소장은 또 조만간 뉴커 홈페이지에 인증을 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냐면 저희도 회사예요. 언론사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의혹이 있어서 뭐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하면 상관이 없어요. 말실수를 했다든가 뭔가를 잘못했다든가.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허위를 사실로 저렇게 전화 받고 뭐 연락 받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통지서 날라오고. 그래서 저 이번에 못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김영란법. 제가 인방계에도 글을 올리고 저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 사건 사고 게시판에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김영란법으로 엮으려고 저희를, 그러니까 팝콘 TV나 뭐 다음 팟 후원 받는 걸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요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1부 마칠게요. 2부 진행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의 유영기 기자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외부에서 부정 청탁을 받거나 뒷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안티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영란 파파라치, 일명 란 파파라치가 돈이 된다고 파파라치 학원에서 장비를 고가로 팔아먹고 학원비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신고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자들의 양심 고백이나 고발 외에는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는 무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김영란 파파라치 하려고 학원에 갔는데 사실상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신고하면 알아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에요. 영장을 안 내요. 영장 판사가. 확실한 의심이 가는 확신이 가는 증거 자료를 신고자나 고발자가 제출을 해야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저같이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황상 뭐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무고죄로 다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영란법 자체에 무고에 대한 조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상당히 세요. 그 남발이나 누구 미우니까 공무원 미우니까 기자 미우니까 허위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무고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세게 돼 있습니다. 형량이. 그 다음에 김영란법 신고할 때 확실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3만 원 이상 받았다.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있고 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촬영 사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녹취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이런 교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분명 내부 고발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녹취록이라든가 뇌물을 준 사람들이 청탁한 사람들이 폭로를 한다든가 이번에 김영준 부장검사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저는 프린터 해가지고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에 대한 조항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유신이 부정을 저질러서 신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유신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허위 신고했다가는 무고가 실형이라는 거죠. 벌금이 떨어지더라도 벌금이 엄청나게 세고 상당수가 실형이에요. 아주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나는 무조건 신고할 거야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당한 신고와 민원은 정당하나 허위 신고와 민원에 대해서는 총력을 동원해서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그 신문고 그 전문 상담원한테 상담을 한 결과 언론사에서 후원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청탁성만 아니면, 그러니까 청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야, 내 거 이 기사 좀 빼줘. 이 기사 좀 쓰지, 이거 기사 좀 빼줘, 삭제해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앞으로 좀 좋게 좀 써줘. 나쁜 기사는 쓰지 말아줘. 기자한테 청탁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 봐달라고 이렇게 청탁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후원도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작은 언론사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 상담원의 답변을 들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1년 누적으로 300만 원 후원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전문 상담원은 안 되는 걸로 봤는데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하고 간부하고 통화를 하는 게 낫겠다. 그 유권 해석을 직접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을 1회 100만 원, 그 다음에 1년에 300만 원 하는 사람이 김영란법에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전달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당시의 금액으로 적용되느냐. 근데 상담원하고 저하고 의견은 일치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실제로 받은 언론사에서 받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팝콘 1000개를 받으면 팝콘 10,000개를 받으면 팝콘 TV 회사에서 40%를 떼가요. 수수료로. 그리고 세금을 또 4점 몇 프로를 떼갑니다. 원천 징수로.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한 번에 100만 원. 그걸 제외하고 1년에 300만 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저하고 전문 상담원의 생각인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지금 질의를 그 국민신문고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후원을 받고 먹쇼를 진행하는 행위가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단 팝콘을 아까 말씀드렸던 팝콘을 1000개를 쏴서 먹쇼를 신청하면 40%가 빠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6만 원이죠. 6만 원에서 4.7%가 빠집니다. 세금이. 그럼 5만 얼마잖아요. 그러면 5만 얼마에서 음식을 시킵니다. 나머지는 이제 후원으로 운영비에 쓰고. 그러면 그 음식이 3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후원 컨텐츠 제작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 대접을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유권 해석을 세세하게 국민권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28일이 되면 이 답변이 안 오더라도 먹쇼, 그러니까 1000개 받고 먹쇼 진행하는 거는 중단이 될 겁니다. 유권 해석을 받을 때까지는. 만약에 이거는 컨텐츠 제작 지원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식사 대접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3만 원 이내의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그 후원 운영비로 쓰면은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캡처해서 올렸어요. 국민신고에 8월 23일 날 접수를 했는데 답변 연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답변을 안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유권 해석을 이제 법제처나 법무부에 받고 있겠죠.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다시 한번 해서 접수가 됐고요. 그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 사건 사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그 유예 기간 주고 이제 했을 때 저희도 다 아주 꾸준하게 법조문 다 다운 받아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유신이 김영란법을 어기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근데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유신한테 누가 팝콘을 1000개를 쐈어. 저거는 청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00% 무고나 업무방해로 일단 고소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데 유신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다거나 메일이나 쪽지나 이런 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청탁을 한 사람이 폭로를 한다거나 근데 그 사람이 1000개를 쏘고 나를 신고를 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청탁을 해서 그 사람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함정을 팔 수도 없는 거야. 나한테 누가 1000개를 쐈어요. 유신이 나 앞으로 잘 봐주기 위해서 쏴달라고 해서 쐈다. 청탁을 받아서.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탁을 했다는 쪽지나 이메일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고. 무고에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무고에다가 그 다음에 업무방해에다가 완전히 무고도 구속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유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유료 아이템을 쏘고 후원을 한 다음에 그걸 신고했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근데 김영란법은 원래 주고 받은 사람이 다 처벌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돈만 돌려주면 돼요. 그 사람 무고죄로 처벌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팝콘 TV에 요청을 해가지고 팝콘 TV 수수료랑 내가 받은 돈이랑 뱉어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무고와 업무방해로 실형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무고죄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유신이 미워서 무조건 고발하고 민원 넣고 하지 말고 전 협박을 한 게 자꾸 나한테 협박이라고 하는데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신이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대가성 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본인이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 그걸 신고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신고하는 건 막을 방법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도 없는데 유신한테 누가 후원을 팝콘을 1000개를 쐈어. 저 부정청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유 없이 100만 원, 조가 대가성 없이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전 대가성이 아니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저희 무료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애청자들이 후원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무슨 취재원이라든가 이런 취재상에 아는 사람이 나한테 청탁은 안 했지만 잘 봐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오늘 저한테 팝콘 쏘신 VPOV님 몰라요. 난 누군지도. 누군지도 몰라. 저분이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저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청탁이 돼요? 그냥 내 방송을 시청하다가 좋으니까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 없이 내 뭐 출입처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쏘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언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 사자TV 뉴스 커뮤니티에.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시고 오늘 김영란법 때문에 일부가 좀 길어졌어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공부를 제가 19년 차예요. 인터넷 방송 유신쇼를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 UCC 캠페인 시민단체를 9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 뉴스 커뮤니티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 핵전, 우주전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저렇게 저렇게 허술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경기도청에 민원 넣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흔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19년째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알면 역사를 저는 시가총액 3천억 넘는 아프리카 TV하고 지금 8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8년째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청소년 보호 4대 공고 조치를 때렸고 개선 명령, 개선안을 또 제출을 하게 해놨고 국정감사에서 서수길 대표 소환당하겠고요. 아주 여러 가지 PD 수첩에 나가게 해가지고 서수길 대표가 단합대에서 쌍욕하게 만들었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했으니까 PD 수첩을 욕한 거는 거기에 자료를 몽땅 수백 기가를 준 나에 대한 욕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저는 김영란법이 없을 때도 저희 큰 누나가 지금 20년 넘게 수녀님으로 봉사하고 있고 저희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모태신앙이고 내가 종교를 막 여기 떠벌리고 다니지 않지만 종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언론사를 인터넷 신문사를 6년째 운영해 오면서 단 한 번도 부정청탁이나 뒷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았고요. 떳떳하게 다 공개를 했고 순규님이 뭐 노트북 지원해 주셨을 때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해 주셨을 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이 저희 서버 뉴커 서버 6개월 지원해 주셨을 때도 다 공개를 했고요. 그분이 원해서 저 아이디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떤 거에 크게 후원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숨기거나 그런 적 없고 떳떳하게 지금까지 19년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김영란법은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유권 해석이 나오더라도 일단 언론사에서 합법적으로 후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을 엄수해서 잘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드 펑키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1부를 80분을 했네. 예병 이거 아주 그냥. 자, 1부 마치고요. 2부 전화 받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벌써 1시 다 됐네. 이런 예병을 하고. 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1부 뉴스 브리핑 여기서 오늘 알찼어요 아주. 자, 2부 잠시 후에 시청자 배틀 지나갑니다. 전화 주세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